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주차 제4장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책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자유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결코 빼앗을 수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엮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서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이은 정신요법 제3학파라 불리는 로고세라피 학파를 장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은 가스실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어제까지 함께 지냈던 가족이 오늘은 또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는 절망과 고통,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죽음 속에서 결국 그는 자아를 성찰하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하면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로 또 때로는 삶의 엄청난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이런 구절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1장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내 삶의 과정은 올바른가, 내 스스로가 만족스러운가, 그리고 이런 삶은 나와 타인에게 어떤 가치와 유익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나를 찾아간 사람이야말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고,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시고 해답을 찾는,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아 정체성의 갈등이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등의 수많은 질문과 회의, 또 방황과 갈등을 겪으면서 비로소 자기가 지니는 고유성을 자각하고 또 이에 부합하는 자신의 통합과 또 일관된 의식과 행동을 견제 나가는 태도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확고한 형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취향은 무엇이고 나의 가치관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나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등에 대한 비교적 명료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여러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비교적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아 정체성이 확고하게 형성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4명의 우리 대학생 친구들의 답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학생의 대답입니다. 전 별로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컴퓨터나 해보려고 합니다. 또 특히 우리 집은 부자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친구의 자아 정체성은 어떤 상태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아 정체성이 유실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판단도 없이 오직 누구의 그렇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가 수용하는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친구는 학과를 꼭 지금 결정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지금 저에 대해서 토라져 있어서 빨리 달래줘야 하고 또 저녁에는 술 약속이 있는데 안 가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것 같습니다. 또 밤에는 PC방에 틀어박혀 게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내일 아침 결석할 것 같은데 누가 대신 출석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금 전공학과를 결정해야 한다면 우리 반에서 제가 컴퓨터는 짱이기 때문에 컴퓨터학과에 지원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친구의 자아 정체성 뭐죠? 그렇습니다. 혼미 상태이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 무관심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친구는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네요.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갈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미래의 컴퓨터는 무슨 일을 해도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정보통신 분야를 전공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의 자아 정체성은 지금 유예된 상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류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로,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친구의 대답. 사실 제가 원하는 학과는 순수 학문 쪽인데 대학 졸업 후에 제가 취업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되는 정보통신 분야의 학과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가족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순수 학문에 다시 도전해 볼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이 친구의 자아 정체성의 모습 어떤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형성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한 후에 자신이 선택한 삶의 모습에 전념하고 그리고 그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의욕적이고 목표의식이 분명하다. 정체성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여기 있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매사에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목표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나의 정체성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자, 여러분들은 이 네 종류의 우리 학생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유실되어 있거나 또 혼미된 상황이 있다라면 나름대로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 사례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제일 좋은 사례 피치 아담스라는 영화입니다. 실존 인물의 삶을 영화화한 감동적인 영화인데 교과서 61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의사가 마치 광대 같은 행동,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자, 이 영화는 톰 세니악 감독,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패치 아담스인데 1998년에 제작이 되어서 1999년에 상영을 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불행한 가정 환경을 비관하고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한 실제 남성의 인생 여정을 감동적으로 엮어놓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눈빛이 휘날리는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진정한 삶의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헌터 아담스의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단테의 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 삶의 긴 여정 한가운데서 문득 나는 자신이 흑암의 숲속에서와 있음을 발견했다. 옳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의 자아상실의 고통으로부터서 비롯된 절망과 고독의 독백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스는 나는 결국 올바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가장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장소에서 라고 자신을 추스리며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여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아담스는 정신병적 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자기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경험을 합니다. 다람쥐가 자신을 문다라는 환상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는 같은 병실의 과대망상증 환자 루디를 도와서 화장실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환자를 돌보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입원해 있던 대기업 회장을 통해서 문제만 집중하면 답을 얻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회장의 종이컵이 새는 것을 이 테이프로 막아줌으로써 패치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냥꾼 헌터를 양성하는 시대에 사람들의 이름과 상처를 공감하고 치유하는 이 패치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패치 아담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며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웃음과 그들의 돕는 일이 최고의 치료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병원에 나와 앞으로 환자들에게 반창고가 되기로 결심하고 늦은 나이에 의대에 진학을 하죠. 그는 의대 접수의 확장이 마치 군사훈련 조교처럼 학생들에게 보인 지극히 권위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에 크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사람이 약간의 자극으로 보여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3학년 되기까지는 환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규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에 뛰어들어가서 환자를 만나고 그들을 웃기고 그들과 친해지면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의 친절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과 유머 넘치는 방식에 환자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어린 환자뿐 아니라 어른 환자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담스는 환자에 군림하여 환자를 무슨 물건이나 실험 대상자처럼 취급하는 의사의 고압적이고 비인간적인 치료 태도에서 유쾌한 방식으로 계속 도돈장을 던집니다. 특히 췌장암 말기 환자나 당뇨 환자 같은 병명을 가진 환자들에게 매기, 짐 같은 환자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등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마치 친구처럼 새롭게 실천하면서 환자들에게 인격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는 환자들과 나란히 선 자리에서 먼저 웃음을 나누고 소원을 들어주며 행복감을 충전시키는 것이 의료행위의 제일 요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장은 환자에게 친구나 광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하다라며 그에게 권위적인 의술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사람들의 치료를 받는데 장벽이 되는 엄청난 의료보험 비용이나 또 매우 까다롭고 불필요한 행정수속,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검사비나 진료비 문제로 고심하다가 문득 무료 병원을 생각해 냅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단순히 문제를 가진 불완전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인격으로 대하면서 스스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합니다. 그는 그렇게 환자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고 사랑을 꽃피우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사실 패치 아담스를 치료한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서로 귀를 기울여 줄 자라는 동료 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무료 병원을 운영하는 아담스는 결국 완고한 학장에게 퇴교 처분을 받게 되고 또 자신의 성적에 근거해서 주립의학협회에 제소하기 이릅니다. 변론 과정에서 아담스의 인간 사랑의 열정에 가득 찬 태도, 또
패널과 청중들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은 치료를 통하여 환자의 죽음을 연기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환자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힘써야 하고 좋은 기술을 가진 의사가 되기 전에 먼저 훌륭한 인성을 갖춰야 한다라는 한편의 감동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 말은 설득력이 있었고 퇴교 조치가 취소가 됐죠. 결국 아담스는 자아상실의 위기에 빠진 인간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길은 자기 문제에 대한 집착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눈을 돌리며 그들 속에서 발견한 소명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세 번째, 자아 정체성 형성의 의미와 기능. 에리 프롬은 인간은 한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패치 아담스의 경우에 보듯이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고 자신이 속해 가정과 사회 국가라는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수용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타인인데 어머니, 가족, 선생님 등의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이런 모델을 찾지 못함으로써 남달리 성취욕이 강했다라고 보여줍니다. 아담스는 자기 자아상실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늦깎이 나이에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발견하고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수용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아 정체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온갖 위험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줍니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비롯해서 안정되게 통합해 주며 타인과의 친밀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에딕슨의 자아 정체성을 보면 첫째는 통합의식이고 두 번째는 실존의식, 세 번째는 조화의식, 네 번째는 연속의 의식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란 뭐냐? 자아 정체성이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충돌과 욕구와 능력과 역할과 가치 등을 통합하여 추출해낸 통합된 자기 구조를 그렇죠. 자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정체성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빅터 프랭크의 로고세라피입니다. 실존적 심리 치료가인 오스트리아 빅터 프랭클은 프로이트의 결정론 개념에 반대하여 인간의 치유, 책임성, 삶의 의미 그리고 가치 추구와 같은 기본 개념으로 심리치료 이론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통한 치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고세라피라고 얘기하는데 그 로고세라피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묻고 또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그렇습니다. 상담 치료 기법이다. 그가 발전시키는 주제는 우리가 실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개인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프랭클은 삶의 의미는 늘 변할지 모르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로고세라피는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데 첫째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둘째는 무엇을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세 번째는 회피할 수 없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태도에 의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의 의지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해결되지만 일상에서 경험하는 무의미함과 실존적 공허가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에 하늘에서 쏟아진 빛을 보고 또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을 부인하고 박해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충격에 눈이 실명하게 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러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침묵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즉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럽을 흑암에서 깨어나게 하며 인류를 위해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등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즉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이러한 물음이 해결이 되고, 물음이 해결될 때 결국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체성을 가지고 사신 분도 계시고, 혹여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본 성찰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